수많은 게 있겠죠. 플레이스 어떻게 해야 돼요? 블로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게 있겠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 맘만 먹으면 오늘 저녁에도 간단한 결제를 통해서 여러 명의 다양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노하우는 그분의 최적화 모범 답안이다. 때문에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공적인 어떤 케이스를 가르쳐 주시면 그 성공적인 케이스에 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기질을 배우시려고 해야 돼요. 이 기질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DNA의 공통점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력은 기본이고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 기회도 없다. 근데 우린 눈에 띄기 위해서 뭘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또라이들은 눈에 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일 할 수 있는 것, 모레 할 수 있는 것, 뭐든 하여간 열심히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라이가 아니신 정상적인 대중적인 모범적인 코스를 밟으신 분들은 가르쳐 주는 걸 합니다. 가게를 창업하고 익스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가게 장사가 안 돼도 6개월 동안 여길 손을 대지 않고 블로그로 손댑니다. 지역 카페를 보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당근 들어가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요.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근데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밖에서 우리 매장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안에서 밖을 보지. 돈은 밖에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밖에서 안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을 보죠. 물론 블로그 중요하고 인스타그램 중요하고 플레이스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데 그거가 가장 최고다,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 우리 현장 근처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의 다른 상인들이 심하게 말하면 견제하고 시비를 걸 정도로 내가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 매장을, 내 간판을, 내 현관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누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신고하고 이러면 그때 철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정도는 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고객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는가. 내가 공들여 닦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애쓴 것들을 밖에서 고객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는가. 장사 특히 외식업을 코칭해 주시는 유튜버분들의 영상 하나 보면 유튜브가 자꾸 나한테 똑같은 걸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런 시리즈를 쭉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 장사 안 되는 분들 가서 컨설팅 해주고 코칭해 주잖아요. 한 15개 보니까 볼 게 없어요. 이제 패턴을 알았거든요.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거의 대부분 뭐 하시냐면 메뉴는 맛이 있다 없다 이 정도 얘기하시고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야 밖에서 여기가 보이냐 이런 말씀하세요. 니네가 뭘 파는지 보이냐? 니네 분위기가 어떤지 보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밖에서 창밖에서 보이니? 길을 가다 보이니?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눈에 띄는가와 좀 달라요. 내가 눈에 띄는가 이건 약간 비주얼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특장점, 나의 핵심 가치, 나의 핵심 역량이 보이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근면성실하지 않은가를 봐야 됩니다. 근면성실만 하지 않은가. 고객이 오셨을 때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하는 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기본이에요. 근데 이슈가 있는 거 없는가? 이슈 포인트가 있는 거 없는가? 이거 어그로 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슈에무라 아시는 분? 클렌징 오일. 그거 처음에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예, 승무원. 승무원의 클렌징 오일로 유명해져서 들어온 거예요. 슈에무라는 원래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많이 암암리에 퍼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승무원들이 장거리 그 외항을 하면 이 메이크업 때문에 이 클렌징 피부가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피부에 저자극이면서 클렌징이 잘 되는 게 그게 슈에무라다 해가지고 승무원의 클렌징 오일 이게 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여성복 그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가 돈 벌어서 빌딩 올린 데가 있는데 여기가 뭘로 유명했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비서들이 사랑하는 쇼핑몰 이런 식이었어요. 누군가들이 인상적으로 여긴 이런 곳이야라고 느끼는 게 하나의 뾰족한 부분을 찾아낸 게 직업군으로 찾아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특장점을
가장 기가 막히게 느낄 수 있는 고객을 핵심 고객으로 삼고 그 고객이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을 밖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을 꼭 믿어보세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근데 내가 요거 하나를 뾰족하게 내세우면 나머지를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 또 나머지는 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눈에 띄면요. 하나로 관계가 맺어지면 나머지가 함께 가져가는 거지 전체를 다 가져가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에너지가 분산돼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슈를 심어서 보내는가, 어떤 가치를 심어서 보내는가. 아, 내가 정말 남다른 곳이구나, 남다른 가게에 왔구나, 또는 남다른 상품을 지금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사장님한테 남다른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그 남다른이 뭐죠? 누구도 내 인생에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어. 이런 거 말고 그 남다른 게 뭐죠? 통상적이지 않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라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기획하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이거 평범한 건가? 또라이인 건가? 조금의 똘끼는 있어야 돼요. 조금의 똘끼는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어떤 자리에 가도 있죠. 어떤 자리에 가도 제 이름이 여러분 외우기 쉬운 이름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저 어디 가든 JYP라고 얘기해요. 진짜 JYP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들 똑같은 반응이에요. 진짜요? 라고. 예, 박종윤.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 때 박종윤은 안 떠올라요. 근데 JYP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아, 그 피어싱하고 나이는 많다는데 모자 스냅백 쓰고 막 와이드 팬츠 입고 그 사람. 자,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품 서비스, 여러분의 매장도 접촉하고 묻었으면 나를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게 묻혀가야 돼요. 그 설명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각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걸로 선명하게 묻혀가게 하거나, 그게 아니면 이야기, 스토리. 앞으로는 어떤 메뉴 하나를 개발하고 어떤 상품 하나를 개발하고 어떤 서비스 하나를 개발해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존앤 멋있는 이름 짓지 마세요. 그 무슨 히브리어를 따가지고 와서 짓고 막 외우기도 어렵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들리기에 편한데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사연이에요. 예전에는 상품명은 무조건 짧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메인명 무조건 3글자, 5글자 이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깬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린 노는 물이 달라 스타일란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 스타일란다라는 이 도메인명 이름은 모두가 저러다 뒤집어지였어요. 근데 우린 노는 물이 달라 스타일난다. 이 이름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이야기의 시대예요. 예전처럼 짧게 기억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 키워드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문장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야기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꼭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걸 꼭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브랜딩은 성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고요. 브랜딩이라는 건 생존을, 성장을, 지속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이름이에요. 이 마케팅 곱하기 브랜딩이 잘 돼야 잘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돼요. 성과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 퍼포먼스의 등락에 따라 소멸할 수가 있고, 또 성장, 생존, 존재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내실은 없이 허세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마케팅과 브랜딩 양쪽이 중요한데 이거를 성과와 성장이라고 바꿔버리면 좀 쉽죠. 마케팅, 브랜딩 어렵잖아요. 그렇게 쉽게 가르쳐도 어렵다고 맨날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냥 마케팅은 성과, 브랜딩은 성장. 그럼 우린 사업할 때 뭐 해야 된다? 성과 곱하기 성장을 항상 지향해야 한다. 그럼 성과는 뭐다? 간단하다. 어제보다 10,000원 더, 지난주보다 10,000원 더, 지난달보다 10,000원 더. 이게 성과예요. 목표를 어제보다 더, 과거보다 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덜을 당장 100만 원 더, 이게 아니라 어제를 발판으로 뛰면 갈 수 있는 딱 그 정도. 이게 성과 노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보다 10,000원 더 벌기 위해서 무슨 행동해야 되죠, 선생님? 어제보다 10,000원 더 번다는 얘기는 어제와 다른 매출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제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제와 다른 시도를 해야지. 변하지 말아야 될 건 그대로 지키되
어제와 다른 새로운 뭔가 하나를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어제보다 많은 더. 이게 성과예요. 성장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장은 누나 이거예요. 나도 쪽팔려. 부끄러워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요. 성장은 뭐냐면 캐릭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는 살아있으니까 성장하죠.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의 매장을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이 캐릭터가 인격이 있다고 바라보세요.